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2025-2026 시즌이 한 달 후면 끝이 납니다. 우승팀들도 점점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조기 우승 확정이고 인터밀란과 바르셀로나도 이변이 없는 한 우승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4경기 남은 상황에서 승점 6점 차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는 리그 마지막 경기 38라운드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스날 대 맨시티의 우승 전쟁이 매우 흥미롭죠. 아스날은 4경기, 맨시티는 5경기가 남아있는데 먼저 승리 못하는 팀이 날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한 상태여서 리그 경기에서 변수가 생길 텐데 아스날이 미끄러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한 준결승전이 열리게 됩니다. 시즌 초에 뮌헨이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뮌헨이 4강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뮌헨의 상대는 2강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기가 막히게 코리안 더비가 성사가 되었는데 너무 아쉬운 건 팬들의 관심이 극도로 적다는 것입니다. 축구 분위기가 지금 최악이 되고 있고 하필 이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팀에 소속되어 있지만 주전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관심이 이렇게까지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두 선수가 이 4강전의 맞대결을 펼치는 걸 볼 수 있는 확률은 적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4강의 선발은 그 팀의 베스트 11이 출전하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강인은 본래부터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 자원이 아니었고 김민재는 금년에 요나단 타를 영입하면서 우파메카노와 타가 센터백 주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김민재는 0.5가 되었습니다. 이강인과 김민재가 선발 출전이 가능했으려면 각 팀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어야 했는데 양팀 모두 완전 전투력 최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스리그 4강전 때문에 주말 리그 경기에서 이강인도 선발 출전을 하고 김민재도 선발 출전을 했고 두 선수 모두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감독들이 최대한 베스트 11 선수들의 체력을 아끼겠다는 것이었죠. 이강인은 팀을 이끌듯이 하면서 한 골 1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하고 대활약을 펼쳤는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컨텐츠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채널 존폐 위기감까지 들더라고요. 이강인은 팀 내에서 웬만한 모든 경기에서 후반에라도 교체 투입이 되었지만 지난 8강전부터 이강인이 뛸 자리가 없었습니다. 김민재도 두 센터백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번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는 벤치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2주 전에 김민재가 국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올 시즌 로테이션 선수가 된 부분에 어떠냐고 물었는데 어느 팀에서도 항상 핵심 선수로서 단골처럼 출전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처음에 마음도 상하기도 했다고 진짜 속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막상 겪어보니까 장점도 많은 것 같다면서 뮌헨 전술 특성상 센터백도 평균 11km를 뛰는데 오히려 쉴 틈이 있어서 컨디션 관리도 되고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드컵에서도 좋은 컨디션으로 뛸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괜히 내년에도 잔류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긴장됩니다. 김민재와 이강인이 팀 내 입지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기분이 좀 상해 있어야 다른 곳으로 이적한다는 기대감도 생길 텐데 팀에서 잘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 둘이 팀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을수록 챔스에서는 벤치에 있게 되는 거겠죠. 이 경기는 예측 불가입니다. 도박사들도 거의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팀이 리그 페이지에서 붙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김민재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팀 승리의 주역이 되었죠.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 경기가 이 4강전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선발 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1차전에서 양팀이 골이 많이 나오면서 혼전 상황이 되어야 이강인, 김민재 출전이 가능할 텐데 오히려 빅매치일수록 골이 잘 안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뮌헨이 우승하길 바라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김민재가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없기 때문이고 해리케인이 본인의 꿈이었던 챔스 우승이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작년에 챔스에서 제외되었지만 팀이 우승을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강인이 더 어린 만큼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민재에겐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우승 기회일 것입니다. 이미 몸값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마지막 꿈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봐야 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건 솔직히
자리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나마 첼시와 토트넘에서 이적설이 뜨긴 했었죠. 네. 김민재는 현재 30살인데 반다이크를 보면 35살인데도 B클럽에서 팀 내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걸 보면 김민재도 다음 월드컵까지는 그래도 뛰러 가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팀이든 프리미어리그에만 온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스피드 베스트 11을 뽑았는데 미드필더의 이름을 올리면서 살짝 당황스러웠는데요. 실제로 이강인이 스프린트 속도가 35.1km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35.1km가 뭐 엄청난 스피드는 아니지만 유럽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스피드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아마도 과거에 마요르카 소속일 때 헤타페전에서 70m를 드리블하면서 단독 질주했던 게 우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엔리케 감독도 과거에 이강인을 극찬하면서 스피드도 매우 좋다고 했었는데 다 사실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는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8강전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두 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했고,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최강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극적으로 승리하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뮌헨이 파리 생제르맹보다는 결과적으로 더 성적이 좋았습니다. 작년에 김민재 헤딩 결승골로 이긴 적이 있었고, 후에 클럽 월드컵에서 파리가 뮌헨을 이겨버렸죠. 그리고 올 시즌에 리그 페이지에서 다시 붙었는데 디아즈가 전반에만 멀티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고, 디아즈가 퇴장을 당했는데도 후반에 무실점으로 버티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 그 경기에서 이강인이 덴벨레 부상으로 일찍 교체 출전을 했었고, 김민재는 80분쯤에 교체 투입되면서 팀의 무실점 승리에 기여를 해줬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클럽 월드컵 이벤트에 가까운 경기에서 승리했을 뿐 뮌헨에게 챔피언스리그 5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리 생제르맹이 뮌헨을 꺾고 결승에서 우승까지 한다면 프랑스는 그동안의 챔스 우승을 못한다는 서름을 완전 떨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챔피언스리그 2연패를 한 팀은 레알 마드리드 외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파리 생제르맹을 꺾고 최종 우승까지 한다면 뮌헨은 7번 우승으로 AC 밀란과 챔스 우승 횟수가 같게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을 때는 2020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케인은 예상도 했지만 뮌헨으로 이적한 것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팀에서 우승은 물론이고 득점왕 타이틀도 당연한 듯 가져가면서 현존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현재도 발롱도르 수상 1순위인데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는 순간 100%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승을 못하는 선수로 낙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뮌헨에서 모든 걸 이뤄낸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럽네요. 얻어먹는 골 수준이 아니라 경기를 바꾸는 탁월한 슈팅과 플레이로 현재 뮌헨이 강력해지는데 1등 공신 선수입니다. 리그에서만 33골을 기록 중이고 시즌 50골은 가볍게 넘길 상황입니다. 자, 내일 새벽 4시 운명의 챔스 4강 1차전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저는 뮌헨 화이팅! 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